여러분,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좌파 기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해가지고 그 내용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하는 취지로 오늘 뉴스 해설 준비했습니다. 가시죠. 자, 이런 겁니다. 유튜브 채널, 기자들의 맛집이라는 채널이 있나 봐요. 이게 이제, 지난달이죠. 2월 27일에 이제 공개된 영상인데요. 제목은, 한동훈, 기타 알려주세요는 읽더라. 종합특검, 정보사, 가덕도, 조현민, 자승, 김진태까지 총출동. 뭐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 기자들의 맛집이라는,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 중 일부입니다. 이 영상의 전부 내용에 대해서 시비를 걸 생각은 없는데, 이 가운데에서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하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왼쪽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박종화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박종화 뉴스타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PD로 뉴스타파에 입사를 했다가 내가 저 기사 써오는 다른 기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나 이거 편집만 하고 컨텐츠 제 2차 가공 편집물 이런 거 만들기만 하는 거는 좀 나 아깝다. 나도 취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로 포지션에 옮겼다고 합니다. 그 옆에 이제 봉지욱이죠. JTBC에서 일하다가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겼는데 지금은 또 뉴스타파 그만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봉지욱이 나왔고 그 옆에 이명수 앉아있죠. 여러분 서울의 소리 잘 아시죠? 실버벨 백은종이랑 함께 다니는 이 이명수. 몇 해 전에 이 이명수 이 양반을 처음 봤을 때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명수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갈 것 같은 그런 인물이죠. 그 옆에 오혁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혁진이라는 기자는 지금 1호 시사에서 지금 취재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전에는 오마이뉴스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뻔하죠. 오마이뉴스 이렇다고 하면.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날 이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자, 여러분, 김병헌, 평화의 소녀상 모욕한 김병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이제 문학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평화의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상징한다는 이 소녀상, 여러분도 아시죠? 이거는 일단은 사물이기 때문에 형법상에서 말하는 모욕죄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자기들은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했다 이렇게, 이거는 법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김병헌과 자기들이 무슨 일이 있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모욕죄로 걸어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이것도 지금 틀렸죠. 돼요가 아니죠. 돼어요죠. 맞춤법도 제대로 못 씁니다. 어쨌든 자기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뉴스타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박종화라는 이 기자 PD가 김병헌 방금 보셨던 그 김병헌 씨한테 자기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봉지욱이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나왔다고 하죠. 고려대 국문학과 나왔으니까 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단은 모른다, 문외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봉지욱이가 그거 무조건 무고죄야, 말이야. 예? 그거 저기 김병헌이가 우리 박종화 PD를 모욕죄로 걸었어? 그게 무고죄지. 그 회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김병헌이 무고죄로 반격을 해야 돼. 그게 모욕이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박종화가 얘기를 하죠. 뭐가 모욕이라는 거냐. 박종화 주장 이런 겁니다. 자기가 이제 김병헌에 관한 그 기사를 하나 썼는데 그게 이제 김병헌 주장하기로는 박종화가 김병헌을 모욕한 거다라는 취지로 김병헌이 자기를 고소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따가 이 사람이
어떤 기사를 썼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 모욕죄로 고소를 한 게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럼 허위사실이 뭐가 허위사실이다 있겠죠. 좀 이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뭐라고 하는가. 자, 역사 자격증이 있는데 없다라고 했다. 뭐 이런 게 모욕이다라고 주장을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종화와 봉지욱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이제 박종화, 아까 보셨던 그 뉴스타파의 기자 박종화라고 있는데, 박종화가 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의 이 김병원 대표를 다룬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내용이 자신에 대한 모욕이다 하고서 김병원이 자기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모욕죄로. 역사 자격증이 있는데 없다라고 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문제가 된다 하는 식으로 자기가 고소를 당했다고 지금 억울하다. 내가 그게 왜 모욕이냐. 아, 그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선배랍시고 봉지욱이가 야, 그건 무고야. 회사랑 얘기해서 그 무고죄로 김병원 고소도 하고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돼. 하고서 나름의 이제 코치 같은 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참 제가 봤을 때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코치다. 사실은 장님이 사람들을 이끌면 안 되는데 이 봉지욱이가 이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데도 이제 옆에 후배한테 저거 김병원 말한 거, 김병원이 너 저기 모욕죄로 고소한 거 그거 무고죄니까 무고죄로 걸어. 응? 손해배상도 해. 뭐 이렇게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박종화가 무슨 기사를 썼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이겁니다. 평화의 소녀상 훼손범도 리박스쿨 강사였더라. 뭐 이렇답니다. 뭐라고 썼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매주 수요일 서울 수성동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전쟁 범죄를 규탄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 시위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6년 전부터 2019년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 시위를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했는데 지금도 매주 수요 시위 현장에 나타나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그 욕설과 난동을 부리고 있는 대상으로 이 대표적인 인물로 김병원 씨, 방금 얘기했던 이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의 대표라고 하는 김병원 선생님을 지목했어요. 난동의 주범격 인물은 김병원 국사교과서 연구소 대표다. 전국의 곳곳에 소녀상을 모욕하는 인증샷을 찍는 반인륜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 박종화라는 기자가 뭘 문제 삼고 있느냐?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말하자면 일본군 위안부했던 할머니들이 실제로는 일본군이나 이런 관원에 끌려간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또 나아가서 이 평화의 소녀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거 운동을 하면서 이걸 철거해야 된다 하는 인증샷을 찍는 방법으로 아주 패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활동까지 하고 있는 이 김병헌이라는 이 문제 인물이 말하자면 리박스쿨 강사로까지도 활동을 했고 김병헌의 강의를 듣고 속성으로 강사가 된 늘봄학교 과정을 통해서 속성으로 강사가 된 이 사람들이 전국 학교로 퍼져나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관,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역사와 관련된 것을 가르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뭘 지금 가장 문제 또 삼고 있느냐 뭐 이제 이 기사 말미에 이렇게 나온대요. 자, 김병헌은 리박스쿨 강의를 한 경위를 묻는 취재진에게 내가 강의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하고 물으면서 역사 관련 강의하는 사람이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냐며 자기는 역사 관련 자격증이 없다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 현장 체험 강의인 줄 몰랐다. 서너 명 앞에서 또 한 번 아무도 없이 유튜브 촬영만 하고 강의를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박종화가 이 기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뭐였느냐. 이 김병헌이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역사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역사 자격증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완전히 야매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속어로 얘기하면.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리박스쿨이라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늘봄학교 이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엉터리 소위 일본의 구구사관이 담긴 이런 엉터리 역사를 가르치고 또 김병원 같은 말하자면 역사 자격증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속성으로 이 늘봄학교 강사가 된 사람들이 전국 학교에서 이런 왜곡된 사실을 애들한테 전파하고 있다. 이거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게 이제 박종화가 쓴 거죠. 아까 보셨지만은 이거를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본인은 역사 관련 자격증이 없다고 말했다 하고 이제 단정적으로 박종화가 적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거는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박스쿨 친일구구 역사교육 프레임 설정한 뉴스타파 허위 날조 기사 생성 사실을 확인했다. 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김병원 선생님이죠. 아까 봤던 이제 아까 그 좌파 기자 4명이 마구마구 씹어댔던 우리 훌륭한 김병원 선생님입니다. 이제 박종화 기자가 아까 썼던 그 기사 내용을 정리를 했죠. 그러면서 난동 주범격인 김병원이 구구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행한 리박스쿨 강사로도 활동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강사진 다수가 역사의식을 갖고 국가인증 자격증이라든지 민간 자격증 하나씩 갖고 있는 편이라고 리박스쿨 측이 자기 입장을 얘기를 했지만 김병원한테 물어보니 역사 관련 자격증이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합니다. 근데 김병원 선생님은 이 박종화 기자한테 역사 관련 자격증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로 김 선생님은요, 이런 좌파 기자들한테 취재 인터뷰 요청 이런 게 오면요, 일단은 전화 응대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화로 말로 해버리면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왜곡돼서 나갈지가 좀 잘 모르겠고, 또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좀 논리적으로 내용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문자 형태로 기록이 남는 형태의 인터뷰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박종화라는 이 여자가 김병원 선생님한테 어떤 인터뷰를 했느냐, 카카오톡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이제 물어요. 자, 이거는 박종화가 찍어가지고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준 이 대화 기록입니다. 자, 박종화가 묻는 거죠. 여기 지금 노란색 박스로 된 게 박종화가 묻는 겁니다. 자격증은 없나요? 하고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무슨 자격증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관련 자격증이요. 아유, 그런 자격증도 있어요? 엥?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 저는 당연히 역사 관련해서 강의하시니까 자격증 하나 정도는 있을 줄 알았어요. 헐. 그게 강의 자격?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지 강의를 꼭 할 수 있는 거냐? 자격증 없으면 강의 못해? 하고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없으시다면 뭐 알겠습니다. 사학과 박사 전공했어요. 자격증 없다 이야기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지금 김병원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그거 뭐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거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냐? 꼭 무슨 자격증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꼭 자격증이 있어야 돼? 강의하는데 무슨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박종화가 지레짐작으로 자기 마음대로 야, 그 뭐 자격증 없으면 뭐 할 말이 없죠. 지가 없다고 한 겁니다. 김병원 선생님이 나 자격증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없다, 자격증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박종화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짐작을 해가지고 김병원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보다.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가? 우리 김병원 선생님 58년 1월 2일 한능검이죠.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요. 지금 2개나 있잖아요. 2개나 연달아서 한번 치러봤는데 2015년 8월 2016년 2월 자격증 몇 급? 1급 최고 등급이죠. 그래서 김병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박종화가 나한테 이제 역사 자격증 갖고 있느냐고 묻길래 그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얘기하는 건 줄은 내가 알았는데, 야,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저급하고 황당해가지고 내가 이런 것까지 말해줘야 하나 생각에 굳이 나는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김병원 선생님은 박종화한테 나 역사 자격증 갖고 있는 게 없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대답을 안 한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대답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은 박종화가 뭐라고 적었다. 또 리박스쿨 강의에 대해서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본인은 역사 관련 자격증이 없다고 말했다. 없다고 말한 거는 누구였죠? 아까 얘기를 보셨지만은 박종화 지가 없으시면 뭐 하는 수 없죠 하고서 지가 얘기하는 거죠.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김 선생님은. 근데 지가 없으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서는 그거를
마치 김병헌이 없다고 얘기했다. 마치가 아니죠. 없다고 한 적이 없는데도 없다고 얘기했다. 이제 지금 이 한 문장을 허위로 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 김병헌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뉴스타파의 보도 취지는 리박스쿨에서 역사 관련 자격증도 없는 엉터리 강사들이 친일 사관에 기는 엉터리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역사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구절을 기사 안에 삽입한 것은 이 프레임을 완성시키기 위한 거다.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미리 시나리오를 써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해서 허위 기사를 만들어서 내보낸 거다. 이게 허위라는 거예요. 나는 역사 관련 자격증이 없다라는 말 한 사실이 없어. 그런데 너는 마치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한 문장, 가짜 문장을 삽입해서 마치 내가 역사 관련 자격증도 없는데 그런 데 가서 강의한 것처럼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그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야 하고서 지금 김병헌 선생님이 박종화 고소한 겁니다. 여러분, 무고죄가 되려면요. 아예 없는 사실을 지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어낸 걸로 수사기관에 쏘겨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무고가 성립할 것 같나요? 절대 안 그렇죠. 저는 이 봉지욱 기자 말을 듣고 이 박종화가 김병헌 선생님을 무고로 고소하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서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거든요. 열심히 한번 허위라로 나는 말하자면 이런 거죠. 김병헌이 나는 역사 관련 자격증이 없다고 말했어. 말한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거짓말을 쓴 것처럼 사실은 말한 사실이 있는데 말한 사실이 없다 하면서 주장하면서 날 고소했어. 지금 무고로 고소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셨다시피 아까 자기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격증 있느냐, 역사 자격증 있느냐 물어보고 그게 강의 자격이냐 대보니까 없으시다면 뭐는 누구 얘기라고요? 박종화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고 되겠습니까? 저는 저 방송을 보고서 진짜 장님이 인도를 하면 참 큰일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저는 이 박종화 PD가 또 뉴스타파가요. 그 봉지욱이 내가 봤을 때는 이 분야에 관해서 장님이죠. 봉지욱 말 듣고서 꼭 손해배상 청구도 하시고요. 김병헌 선생님한테 또 무고로 고소도 하시길 바랍니다. 무고의 무고는 또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반드시 하세요. 봉지욱 말 듣고 반드시 하세요. 손해배상 청구도 하세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하세요. 누가 돈을 물어내게 될까요? 네,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단편적인 사례를 보셨지만 이 언론에서 기사 쓴다는 사람들이 수준이 이런 겁니다. 알고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정확하게 모르면서 얘기를 하고 이 박종화도 얘가 무슨 법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지금 모욕이 뭔지 명예훼손이 뭔지 지금 구분도 못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기사를 막 쓰면서 이슈를 부풀려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울미디어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라 좀.